네, 안녕하세요. 한국파이낸셜 에듀 배승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고객분들께서 갑자기 전화를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이 폭락장에서 변액보험을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의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총 10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정말로 엑기스만 모아서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만 4차시까지 잘 들으시면은 현장에서 변액보험 영업을 하시고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변액보험 고객께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따라보세요. 자, 강의는 총 4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폭락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변액보험을 구분하는 6가지 기준, 어떤 변액보험이 과연 좋은 거고요, 어떤 변액보험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는 보험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3차시에서는 사업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제일 민감한 사안이죠. 예, 말도 많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업이 많이 위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면은요, 변액보험 판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변액보험 관리로 방점을 찍겠습니다. 판매하시고 나면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관리예요. 판매는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변액보험 영업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2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강의를 나중에 정리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하고 있죠.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은 거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차라리 주가가 코로나19 때처럼 이렇게 아예 짧은 기간 내에 폭락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고통이 덜할 텐데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변액보험을 많이 판매를 해두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 오늘 제가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깔끔하게 해소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펀드 변경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에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펀드를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던 펀드를 이제 단기 펀드로 또는 아예 중도 인출을 해서 예금으로 예치해 드릴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4차시 과정을 다 듣고 나면은 아시게 될 거니까요.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인출해서 예금으로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199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제 기준금리 현황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반대로 떨어집니다. 자, 오늘은 금리가 올라가면 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지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오늘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단 기억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펀드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펀드들이죠? 다
채권형 펀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변액보험에서 편입되어 있는 채권형 펀드만 다 모아봤습니다. 이게 몇 개냐면요. 왼쪽에 보시면은 30개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또 30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에 총 60개의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시면은요. 장기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펀드의 수익률은 직전 1년간 그리고 직전 3년간의 펀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 채권형 펀드는 보시는 대로 직전 1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22.4%, 마이너스 16.67%, 마이너스 16.29%입니다. 자, 어떠세요? 채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거는 안전한 것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22%, 18%, 16%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1년 만에. 그런데 이게 어떤 펀드냐? 장기 채권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 못지않게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펀드들의 수익률을 보면은요, 마이너스 10.52%, 마이너스 7.54%, 마이너스 6.55%입니다. 이 정렬 순서를 보시면은요, 수익률이 안 좋은 것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0개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가 몇 퍼센트다? 마이너스 6.55%다라고 하는 얘기죠.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46%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53%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펀드는 총 몇 개냐면은 120개 펀드입니다. 120개 채권형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펀드가 몇 퍼센트다? 마이너스 1.51%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빨간색이 사라지고 이제 까만색이 나타났습니다. 까만색은 수익률이 플러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1.75%입니다. 그런데 어떤 펀드들이냐? 이 모든 펀드들이 단기 채권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어떤 펀드는 MMF형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채권형 펀드를 갖고 계시면은요, 많아봐야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1% 남짓의 수익밖에 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변액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채권형 펀드가 지금 157개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120개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조차도 고작 수익률은 1% 남짓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에 예금을 넣으시면은요, 지금 약 4% 정도의 예금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이 올라가는 시기에 아예 중도 인출을 해서 예금으로 예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해드린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에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고요. 근데 채권에 넣어놔도 주가만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걸 아예 중도 인출을 해서 예금으로 예치를 해 두시게 되면은 주가 하락도 방어를 하면서 예금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품들이 중도 인출을 한 만큼 또 추가 납입 한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다시 투입을 하는 시점에 별 어려움이 없이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상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전화면요?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변액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제 고객분들께 오는 게 아니고요. 주로 보험 설계사 분들께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의 고객이 갖고 계신 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객분들이 그 설계사분께 연락이 온 거죠. 설계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설계사님께 가입한 변액보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사분께서는 이제 그 고객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전화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예,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럼 제가 그분의 보험 증권을 일단 받아옵니다. 그래서 증권 분석을 해서 펀드 분석을 해서 쭉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설명을 들으시는 이 설계사분은요, 정작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펀드를 하면 좋을까요?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과 비법.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끌리세요? 자, 기본과 비법 중에서 기본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별로 그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을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시면은요, 아, 기본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했는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손흥민 선수 아시죠?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쓴 책에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책 표지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작 당연한 것 같긴 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도 대부분이 다 기본에 대한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주가가 한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구름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얘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또 주가가 한없이 하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주가는 상승이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하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 다시 하락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언제 다시 상승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는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누군가는 투자에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여기서 손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상승과 하락 주기를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 과거에 주가가 500부터 1000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750에다가 딱 선을 걷고요. 750 기준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750으로 돌아오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4년 8개월이 걸리고요. 5년 6개월이 걸리고요. 또 2년 8개월도 걸리고요. 1년 7개월도 걸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기가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항상 사이클을 그리면서 다시 주가가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어떤가요? 제가 빨간색으로 6개의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저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점의 전과 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주가는 하락했다가는 항상 전 고점까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또는 전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갔었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의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께 연락이 오거나 만나자고 하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주가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2년간 주가는 항상 우상향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코스피 지수에다가 선을 하나 쭉 그었죠? 뭐가 보이세요? 자,
왼쪽은 코로나19가 오기 바로 직전 주가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현재 주가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고객을 만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주가는 코로나 직전 주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자, 또 지금 현재 주가는 이 고점 대비해서 3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도 31% 하락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잘하셨다면 이 상단에서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또는 조금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주셨다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그리고 고객과 만나거나 고객과 통화를 할 때도 아마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불편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미 상황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고객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과연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게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잘 짚어드리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이 확신을 갖도록 해드리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존의 고객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 지금 하락해 있는 이 장인데 여러분들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폭락해 있는 이 위치에서 변액보험을 다시 판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위치에 와 계신다면은 안 그래도 기존의 고객분들 덕분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데 이제 변액보험은 쳐다도 보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 현재 비즈니스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이미 주식형 펀드에서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변경해드리 못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고객분들에게는 또 판매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과 2번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변액보험을 더 많이 판매하셨나요? 아마도 2번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때는 온갖 신문이나 언론에서 변액보험 수익률 좋다, 적립식 펀드 수익률 좋다, 투자 수익률 굉장히 좋다,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 변액보험 판매하시기 굉장히 쉽죠. 그런데 1번, 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요, 온갖 언론에서 좋지 않은 기사만 쏟아져 나오고 공포 심리가 만연돼 있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마도 변액보험에 변자도 꺼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번과 2번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1번에서 변액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셨어야 되는 포지션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이 바로 그 위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고객분들께도 이걸 전달해 드려야만 됩니다. 자, 제가 왜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투자 기간은 12개월, 100만 원씩 12번을 넣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한 가지 종목만 매달 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달의 주가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변동되는데요. 케이스 1, 2, 3, 4 네 가지 경우로 변동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오르락 내리락. 두 번째 케이스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가입을 하자마자,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폭락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내가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폭락했다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케이스 1, 2, 3, 4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에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나요? 고객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케이스 2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렇습니다. 수익률이 4번 케이스가 가장 수익률이 높죠. 네. 그리고 2번 케이스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요, 최초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다시 1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케이스 2는 상단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런데 케이스 3는 10만 원보다 아래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케이스 4는 10만 원 밑에서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수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케이스 1은 123주, 케이스 2는 118주, 케이스 3는 138주, 케이스 4는 217주. 그래서 케이스 4가 217주, 가장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를 보시게 되면 97,000원, 10만원, 87,000원, 55,000원 이렇게 케이스 4가 가장 매입 단가가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장표를 보시면은요, 6개의 빨간 점이 지금 찍혀진 이 포지션 중에 언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케이스 4의 포지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1번, 또는 아니다 횡보한다 2번, 아니다 주가는 더 떨어질 거다 3번. 자, 셋 중에 하나죠.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지션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해 있는 이 포지션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액보험을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안 좋은가요? 주가가 올라가도 좋죠.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올라가면서 계속 수익을 내면서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케이스 2는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안 좋은가요? 아니죠. 나중에는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수익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번. 내가 변액보험을 가입하자마자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어떤가요? 안 좋은가요? 아니죠. 오히려 2번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고스란히 수익으로 안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액보험은 지금 시작하셔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지금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액보험 판매에 대해서 지금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변액보험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장 주식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로 구성을 하셔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 이 변액보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변액보험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셨다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